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차별화 장세였고요. 국내 증시 보기 전에 저번 주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실업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으로 인해서 아직 반응이 안 됐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아직 영향이 미미한데,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지표들의 영향을 국내 증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이니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실게요.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많습니다. 11일에는 오스틴 굴비스 연 총재 중립적인 성향이고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페드릭 하커 연 총재 중립적인 성향이고 투표권이 있고요. 닐 카시카리 연 총재 매파적인 성향이지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매파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점점 매주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중립적인 성향이고 투표권이 없습니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중립적인 성향이고 역시 투표권이 없으니 4월 12일에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성향이고 투표권은 있고 이분이 과연 매파적인 강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처럼 매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4월 12일 날 CPI가 발표되거든요. CPI 발표 이후라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도 보실게요. 주요 일정 보시면 내일 4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11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연준도 5월에 FOMC에서 25bp 인상을 한번 하고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국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한데 5월이 되면 연준에서 25bp 인상을 하고 한국이 동결로 계속 유지를 하면 기준금리 차이가 1.75%가 됩니다. 되게 큰 격차인데요. 추후 한국은행이 동결 또는 한 번 더 인상하거나 아니면 동결하고 미국이 하반기에 인하하길 기다리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듯 하지만 이런 일정은 체크해 두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4월 12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발표됩니다. CPI의 선행지표인 P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저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CPI도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고요. CPI가 5%대로 내려온다면 좀 안심하겠지만 만약에 6%대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면 또 차별화 장세와 박스권으로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CPI 역시 상승률이 소폭 꺾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빨리 물꼬를 틀어야 되는데 내년 대선까지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극적으로 해결하고 재선을 하려고 하는지 무튼 모든 건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이 의사록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만큼 영향력은 없겠지만 또 4월 13일 날 의사록이 나오면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미국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은행 실적이 또 나옵니다. 은행 실적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금융 리스크에서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은행 실적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PNC 파이낸셜의 실적으로 중소은행들의 금융 리스크 사태가 앞으로 있을지 아니면 진정됐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은행 실적이 약간 견조해서 좀 은행 리스크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주요 뉴스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는요.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4%에서 60%, 그리고 2032년까지는 신차의 67%까지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고요.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 뉴스인데요. 머스크가 상하이에 메가 팩토리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되게 격해지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 감산 역시 중국이 배후에 있을 거라는 설이 있고요. 저는 그 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관련 또 중국 투자 줄이라고 지금 하는 와중에 이런 발표를 머스크, 미국 기업이 했다. 내년 대선도 있는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요. 머스크는 일단 공화당과 친합니다. 공화당이면 좀 시원시원한 그분이 있는 곳이죠. 과연 내년에 그분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액션일지 머스크 형 정말 정치선에서 위험합니다. 네, 정치적인 요소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 시황 한번 보실게요. 국내 증시 시황 한번 보시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코스피 0.87% 상승 마감, 코스닥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상승 마감한 거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다 쏠리면서 나머지 80% 종목들이 소외된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장세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멱살잡아 끌어올리면서 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향후에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심하디 심한 투기 장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코스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가 골고루 상승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거의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LNF, 셀트리온 제약, 2차전지 탑3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정말 미쳤습니다.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례적으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거래 대금을 합치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스닥 역사상 5조 원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두 종목에 쏠린다는 것은 저 처음 봤거든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차전지 가자 약간 이런 장세입니다. 이런 투기적 장세가 분명히 또 끝날 텐데 끝나면 또 얼마나 개미 무덤이 될지 정말 좀 두렵네요. 전체적으로 어질어질한 시장입니다. 누군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를 사서 대박을 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는 양극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환율 역시 1319원대로 계속 13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신용잔고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신용잔고 보실게요. 신용잔고가 4월 7일 기준으로 19조 2천억 원입니다. 와, 신용잔고가 20억까지 가려고 하나요? 지금 신용잔고를 어떻게 해소시킬지 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꼬시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잠깐 떠났던 사람이 보면 와,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와, 에코프로가 미친듯이 가고 있고 이런 것만 봤을 때 와, 시장이 살아나고 있구나. 지금 나도 여기에 탑승해야겠다. 이러면서 끝물에 들어오면 분명히 설거지를 당할 텐데 걱정이네요. 차트 보러 가실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는 정고점을 넘었고요. 지금 2512포인트에서 오늘 마감됐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60주 이평선을 3주간 깔끔하게 돌파해줬고요. 2545포인트를 넘으면 또 120주 이평선까지 또 갈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과연 이까지 갈까? 이게 되게 의문이긴 한데 지금 이평선은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이평선만 봐서는 27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간다면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부근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근을 소화하는 시간이 또 분명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렸기 때문에 지수를 크게 볼 건 없고요. 다시 코스닥 지수 보실게요.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대장주들에 의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몇 종목이 올랐다는 게 지금 감이 오시나요? 길게 보면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또 이대로 고공행진을 할지 아마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주봉 보실게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120주 이평선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과연 뚫어서 900포인트 이상으로 갈 것인지 900포인트 이상으로 가려면 또 에코프로가 더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요? 에코프로가 4월에도 또 달리면 미친 장을 넘어서 이거는 뭐 도라이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길게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했고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면서 820포인트에서 890포인트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려주면서
중소형주에 분명히 수급이 가야 됩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월봉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20월 이평선을 뚫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지수를 올린 것은 거의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가 주춤하면 또다시 내려올 텐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월봉상에서 대충 추세만 이렇게 그어봐도 엄청나게 큰 박스권이 보입니다. 이 박스권을 천천히 월봉상에서 움직여준다면 엄청나게 지루한 시장이 올 한 해 이어질 듯 합니다. 자, 에코프로의 독주가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상승장을 만들었던 것을 지금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미증시가 고용지표와 시간당 임금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 또 에코프로가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정독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